네, 글로벌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는 플랫폼 기업의 규제, 그중에서도 지금 카카오가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고 어제 상생 방안을 발표를 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지금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는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왜 이런 독점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또 그동안에 규제를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자세하게 좀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이신 허인 교수님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규제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뜨겁습니다. 공정위가 카카오의 지주사인 K큐브 홀딩스를 조사하겠다고 정조준하기도 했죠. 카카오의 어제 상생 방안이 나왔는데 어떤 내용인지 먼저 짚어주시죠. 예, K큐브 홀딩스에 대해서 지금 이제 금융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금융투자업을 주로 하는 금융사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뭐 인재 양성 등 이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죠.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이제 스마트 콜 서비스를 이제 스마트 콜이라고 해서 이제 수수료를 내고 택시를 부를 수 있는 서비스를 중단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대리운전 중개 수수료 뭐 이런 것들을 20%가량 하향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골목 사건 침해 논란이 이제 굉장히 많이 일었던 꽃과 뭐 간식 배달 서비스를 중단하겠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3천억 규모의 상생기금을 향후 조성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상생안을 발표를 하면서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발표됐고 카카오택시 스마트 호출 중단 그리고 대리운전 중개 수수료 20% 하향 조정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좀 궁금한 내용을 먼저 질문을 간략하게 드려볼 텐데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을 한다는 건 어떤 내용이 담긴 건지 궁금하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예, 뭐 기업의 목적은 이제 이윤 추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목적 자체를 뭐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이윤을 가지고 이제 그 이윤이 나는 부분을 뭐 사회적 약자를 고용을 한다든가 뭐 이런 측면에서 아니면 뭐 재활용한 뭐 자원을 활용을 한다든가 이런 사회의 공익 측면으로 돌리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뭐 사실 이제 인재 양성 등 뭐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K큐브 홀딩스가 지금 이제 금융 투자업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거의 이제 95%의 이익을 금융 투자업에서 발생시키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이거를 전환을 할지 구체적이지는 않습니다. 어떤 쪽으로 구체적으로 발표가 될지는 아직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카카오 상생안이 발표가 되면서 이제 소상공인 지원 기금을 3천억 원을 조성하겠다 이런 뉴스들도 좀 발표가 된 상황이거든요. 계속해서 뉴스가 업데이트들이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근데 문제는 이 K큐브 홀딩스에서 지금 금융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95% 정도가 된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금융업에 대한 또 내용으로 들어가게 될 것 같은데 플랫폼 독점뿐만 아니라 금산분리에도 문제가 좀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우선 이제 금산분리를 왜 하는지 이제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예, 우리가 주로 이제 금융산업이라고 한다면 이 고객의 예탁금을 가지고 이제 운영이 되는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예금이라든지 그런 거를 활용해서 특정한 기업을 자기의 계열사 기업을 지원할 가능성이 존재를 하죠. 예, 그러면은 이제 금융 불안이 발생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그 자기가 특정한 기업에 너무 많이 노출돼 있으면 자기의 투자 자산이 이제 그 기업의 부실화로 인해서 굉장히 크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금융 안정을 위해서 사실은 이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이제 확실히 분리하라라는 것이 이제 금산분리의 원칙이고요. 지금 만약에 이제 큐브 홀딩스가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내용이 이 금산분리 관련된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K큐브 홀딩스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소프트웨어 개발사로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은 거의 모든 수익을
투자업에서 발생을 시키고 있고 그리고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은 자회사들의 의결권을 갖게 되죠. 근데 금융사가 산업자본인 카카오를 가지면서 10% 정도의 지분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에 이제 의결권을 행사를 하면 결국은 또 이제 금융사가 산업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금산분리 원칙에 위배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카카오 그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인터넷 뱅크인 카카오뱅크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산업자본이 은행 산업자본인 그룹이사가 은행을 갖고 있는 케이스는 거의 유일한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삼성 같은 경우에도 금융사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 은행업은 허가를 내주지 않았었거든요. 삼성은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은행업을 하고 싶어 했는데 그럼 산업자본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것이었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수한 경우죠. 이 인터넷 뱅크를 시작을 하면서 금융사를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룹사 전체가. 그래서 이제 금산분리 원칙에는 이제 위반될 상황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지 않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금산분리 문제도 있는 상황이고요. 앞에서 화면으로 또 만나보셨겠지만 지금 주요 주주 지분 현황을 보니까 뭐 KQ홀딩스 그 위에 또 김범수 최대 주주로 있다 보니까 이게 기업이 아주 독점적으로 좀 운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제 공정위 수사가 남아 있으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독점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렇게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하면서 독점이라는 게 지금 확실시 되면서 여기에 또 칼날을 꽂게 되는 건데 이렇게 독점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인 이유가 있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예. 이게 이제 플랫폼 서비스라는 것이 사실 등장하지 얼마 안 되는 서비스죠. 이제 우선 수요자와 공급자를 지금 연결하는 것을 전에는 그냥 수요자 공급자가 각자 뭐 택시를 예를 든다고 그런다면 택시 회사에 전화를 걸어서 콜택시를 부른다라는 것을 핸드폰으로 할 수 있게 해준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라는 것은 사실은 뭐 택시업을 운영하는 건 아니죠, 카카오가. 그러나 이 중간에 중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서비스인 경우에는 공급자도 많이 가입돼 있고 수요자가 많이 가입돼 있어야 서로 윈윈이 되는 그러한 서비스거든요. 만약에 내가 카카오가 아니라 다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을 받는다. 그런데 택시 기사가 여기서는 많이 가입돼 있지 않아가지고 내가 콜택시를 불러도 쉽게 잡히지 않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플랫폼 서비스는 출범을 하다 보면 만약에 여기서 성공하는 기업이 생긴다. 그럼 그 기업은 다른 기업에 비해서 훨씬 더 우위에 서게 됩니다. 공급자와 수요자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니까 다른 서비스를 이용할 이유가 별로 없어지죠. 다른 플랫폼 서비스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독점 시장을 형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고 그것이 또 소비자나 공급자, 생산자한테도 다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독점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또 생각하기에도 그동안에 정부가 좀 밀어줬었다 이런 댓글들도 많이 기사들에 좀 보이더라고요. 그만큼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우리가 확실하게 정의를 하지 못했고 혁신 기업이라고 해서 조금은 좀 이렇게 발전 방향으로 이끌어왔던 점이 독점에 좀 문제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본다면 사실 혁신적인 측면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그러면 이 독점이라는 규제 하에 이 혁신 기업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인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플랫폼 서비스를 이제 이동통신 서비스와 이제 비슷하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이제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동통신 서비스가 처음에 도입됐을 때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이동통신사도 3개사가 이제 독과점을 형성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그 똑같은 문제가 존재하죠. 이제 독점을 형성을 한다고 그런다면 만약에 기업이 무한히 이제 이윤 추구를 한다. 그런다면 이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더 높은 이제 가격을 매기게 되고, 그러니까 이 가격이라는 것이 플랫폼 서비스로 얘기하면은 이제 수수료가 높아진다는 것이죠.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기업한테 그대로 맡겨 놓는다고 한다고 그런다면 사회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수준의 생산, 그러니까 이 서비스의 양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게 플랫폼 서비스의 양, 그러니까 이용 수준, 그것보다도 더 적은 수준의 서비스의 이용량이 되고 가격은 더 올라가고, 그래서 되려 이제 이 서비스가 없는 것보단 낫겠지만, 그렇지만 이제 산업 발전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뭐 최근에 그 상생 방안에서도 지금 방금 이제 카카오에서 발표한 상생 방안에서도 보시면은 수수료 체제를 이제 어느 정도 낮춰주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사실 지금은 이제 그렇다고 합니다만 앞으로 그럼 그게 사회적으로 이제 최적인 수준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 논의가 필요하죠. 제가 아무리 경제학자입니다만 지금 그러면 카카오 수수료는 어느 정도로 매겨야 됩니까?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분석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게 그 생산자들 그러니까 뭐 택시를 예를 든다 그런다면 택시 기사들은 무조건 이제 이거 뭐 비용을 낮춰달라고 그럴 것이고, 우리 이용자들도 마찬가지죠. 이제 비용을 내라고 그런다면, 수수료를 내라고 그런다면 나는 수수료를 내고 싶지 않겠죠. 그런데 기업이 운영이 되려면 수수료는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되는지 이런 거를 협의하는 협의체나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